삐딱하고요. 삐딱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다가 내가 한 3개월 데리고 있던 애가 서태지예요. 서태지가 어떻게 고등학교랑, 성경을 데리고 있으셨어요?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집 나와가지고, 걔 친구가 이제 우리 집, 내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그 1층에 살았는데, 머리 긴 장발놈이 하나 와. 그래,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음악 한다 그러더라고. 왜 여기 네, 왔어요? 집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집, 우리 방에, 내 방에서 3개월 데리고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그 친구놈의 새끼는 그 친구놈이 이명훈인데 걔는 그 서태지를 친구 둬가지고 나중에 잘 풀렸어요. 음,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듣는다, 본다. 이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고민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저런 반대 계절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삐딱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삐딱하다고 나쁜 게 아니라 삐딱해야지만 네, 발전해. 삐딱한 거는 뭔가 새로운 쪽으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도하는 거고. 네. 가만히 올곧게 정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음, 그러면 가장 올곧고 정지해 있는 모습이 인과 신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자연의 모습으로 사화합니다. 네, 이런 애들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심에는요, 항상 삐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목과 신금, 사화와 해수가 이렇게 옆에서 누가 건들면요, 가장 네, 삐딱해집니다. 왜 항상 맨날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짜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이 자기를 기폭 촉진만 해주면 그냥 쏜살같이 예? 그 자기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신사에는 바로 이 선택의 글자라는 겁니다. 예? 선택을 가장 네. 잘할 수 있는 글자가 인신사회가 되는 거예요. 음, 반대로 진술충미는 결정을 잘하는 글자. 그 다음에 좌우묘는 아주 갈등을 잘하는 글자. 이런 사람한테 갈등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도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최현님이 일제 자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 갈등 안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만히 죽어 있는 모습,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게 자연이 본인한테 준 의무, 소임이에요, 소임. 즉, 뭐냐, 갈등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든 남을 변화시키란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갈등해서 그거에 대한 경험치를 쌓으란 뜻이죠. 그래서 좌우물가 없는 사람들은요, 경험치를 쌓을 마음 자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사회만 있는 사람은요, 경험치를 쌓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저하고 싶은, 주저함이 항상 큰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진술치미는 경험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허탈해지는 거예요. 허탈감. 음, 그래서 이 생지는요, 이 주저함이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다음 묘지는요, 허탈감입니다. 어? 그다음에 네, 왕지는 뭐예요? 예? 열정감입니다. 예, 열정이 많은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변하는 키워드예요. 선생님은 뭐 열정이 항상 있으시네요. 대신 이제 항상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항상 그 이면을 열정이 있다는 것은 불안하니까 나오는 거지요. 네.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뭔 열정이 생기겠어요? 네. 조연님 안 그래요? 네, 등 따시고 열정이 안 생겨요. 항상 불안하니까. 지금 열정이 또 다른 표현은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주저함의 또 다른 모습은 뭐죠?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허탈감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어?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네. 항상 이런 걸 알아들어요. 잠시 어리도 또 수업 시간에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예, 예. 지금 공릉동에 계세요? 예, 예. 그럼 이제 회관으로 좀 오실래요?
아, 지금 저 수업 중이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언제쯤 끝나요? 아, 5시에요. 5시요? 예. 그러면은, 예, 5시에 여기서 좀 보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방금 우리 강의실 거기 이제 그 대표가 전화 왔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가 이 묘지가 있는 사람은 이 허탈한 마음도 있지만 만족감도 갖추고 있다는 거고 생지가 있는 사람 주저함이 있다는 거기 뭐냐면 이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지가 있는 사람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답답한 겁니다. 네. 왕지가 있는 사람은 열정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병화가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정화? 이 병화가 4월로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 자체는 뭐야? 항상 갈등과 고민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갈등과 고민하는 존재,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갈등과 고민에, 그러니까 내가 갈등과 고민하는, 이 병화가 갈등과 고민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누구가 을목과 같이 있어야 돼야죠. 그래야 되는데 을목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불리한 겁니다.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을목이 이게 바로 우리가 체를 이루는 겁니다. 뭐 신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겨울에서 누구와 같이 임수와 같이 있어야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음양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봄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죠? 간목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자들은 봄에 이미 간목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면 뭐야? 내가 생각으로 느낄 천간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여름에 을목이 잔뜩 있잖아요. 그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천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선생님, 겨울에 신금이 간뜩 있잖아요. 있죠. 그렇지만 천간으로 있어야지만이 내가 생각으로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체성을 이룬다요. 체를 갖는다. 이게 체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용을 다른 말하면 육성이라고 해요. 육성. 그리고 우리가 체육이에요. 체육. 육성이 뭡니까? 육체를 활용한다. 이런 겁니다. 체성을 갖춰서 육체를 활용한다. 남들을 기른다. 이게 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합해서 체용이 되는 겁니다. 용은 육성.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육성이에요. 육. 뭐 기른다. 우리 항상 내가 기르든지 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숙명이에요. 숙명. 내가 반드시 숙명이라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숙명이고, 운명은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해요? 자연이 하는 거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은 숙명으로 살고 자연은 운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 숙명과 운명도 뭔지도 모르고, 이 숙자는요, 익을 숙자예요. 익히다의 숙자고, 이거는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명아 비켜라 그러잖아. 운명아 비켜라. 자연아 비켜라. 이게 미친놈이죠. 운명을 어떻게 비켜요? 자연이 무슨 수로 비켜요? 아예 숙명아 비켜라 하면 되죠. 내가 익히지 않으면 되니까. 내가 익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말을, 다른 말을 철이 없다. 이 뜻입니다. 철이 없다. 이 철이 없다의 철이 무슨 뜻이겠어요? 최현님. 네. 철이 없다의 철이 무슨 뜻이에요? 쇠철? 사철탕. 보신탕. 네. 사시사철. 때를 계절을 못 알아찬다에 철이 없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은요, 쇠가 아니라 사시사철. 철 따라 여행 가자. 이번 철에는 뭐 하죠? 철이 그 뜻이에요. 철이 계절의 순수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다른 말하면 때죠. 때. 다른 말로 하면 때라고도 할 수 있고, 한자로 쓰면 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쭉 흘러가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이것이 반드 어떤 문을 통과한다. 그리고 이 문이 이게 바로 토가 되는 겁니다. 항상 토. 시간은 10개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어디? 이 문이 뭐야?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 공간은 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는 이 공간을 통해서 뭐가 발현되는 거예요? 물형, 물질, 물체 형체를 나타. 물형이 딱 처음 듣는 말인지 알지? 이거 그냥 그걸 풀었으면은 물질의 형태를 줄여서 물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네. 물형. 이 물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간을 통해서. 항상. 뭐 시간은 어떻게 흘러? 밑으로 흐르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간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간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흐름이야. 시간의 축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간은 시간의 축척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척의 양이라고 하겠죠. 양만 얘기하는 겁니다. 병화는 어떤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을의 양. 간목은 어떤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을목은 갑을 갖고 이게 시간의 축척의 양입니다. 양. 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를 뭐라고 하면 공간의 축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질이 되는 겁니다. 질량, 질이 되는 거야. 질. 공간의 축척. 이해됐죠? 네. 네. 그런데 지지가 이 공간의 축적이 어떻게 되면 시간이 와야지만이 공간의 축적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운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이 있다고 해도 이 공간의 축적을 하려고 반드시 인중 이렇게 인의 지장간에는 뭐야, 저 무토가 뭐라 그랬죠? 인지력이라 그랬죠. 예? 네. 병화가 뭐죠? 판단력. 그렇죠. 간목이 뭐라 그랬죠? 실행력. 그래서 인지력은 새로운 때를, 새로운 때를 알아차려라. 아이씨, 펜으로 써야 되겠다. 씨. 이거는 뭐야? 남을 판단해라. 이거는 뭐야? 나를 움직여라.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는 아직 가장 남이 어떤 상태예요? 정적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정적, 내 앞에 놓고, 이거 정적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그 다음에 이 실행은 내가 이제 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이제 그 서양의 정반합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중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신사회는 이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하고 주저한 겁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중동이 가장 완벽한 것이 진술충미와 인사신해가 이 정중동이 가장 이 대표적인 거죠. 이게 정중동입니다. 그러면 무토가 위에 있으니까 인신사회는 뭐야? 하늘을 살피는 거고, 반대로 진을 써봅시다. 진은 어떻게 썼죠? 을개무잖아요. 그럼 무가 밑에 있어. 여러분 땅을 살피는 겁니다. 땅을 살펴라. 너무 쉽죠?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개수는 뭐죠? 판단력입니다. 요건 뭐 실행력입니다. 요거는 인지력이. 바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봄중에서 이는 하늘을 살피고 진에서 이제 땅을 살펴라 이거야. 네. 이해됐습니까? 네. 네. 이게 지장간이에요. 지장간.
오늘은 이제 오늘 2024년에 속보를 하나 내가 카페에 써놨는데 우리 이제 고소를 쓴 고소의 저자들 일명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선인들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선지자라고도 해도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 세상의 이치 즉 이 세상은 둘로 나눈다 그랬죠. 이 세상과 저 세상 네. 내가 다 노래를 올려줬잖아요.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백세인생이었나? 백세인생 네. 아직은 할 일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이 세상이 뭐야?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세상은 우주가 되는 겁니다. 저 세상 우주예요. 우주에는 우리 우주는 이제 무형 알 수가 없잖아요. 무형. 근데 지구에는 어디 유형 알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세상과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천간이라고 해도 되고 요걸 지지라고 해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기라고 해도 되고 이거 질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뭐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행동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 그러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 이게 바로 만물이에요. 만물. 또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지인사상이에요. 천지인사상.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지구 겉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왜 이렇게 썼냐면요. 바로 위도 바라보고 아래도 이렇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네. 근데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서로 기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은 땅을 기대고 이렇게 있고 어떤 놈은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항상 이게 바로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궁금한 거고. 왜 이렇게 기대해야 될 줄인지 요 두 개가 궁금한 거예요. 기대는 이유, 우리가 서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대해 있는 모습이냐 이거죠. 인간이. 결국 이 삼위일체 사상이 바로 한 가지 빈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합이라는 거야. 삼합은 결국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삼합, 나는 항상 모든 얘기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삼합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삼합을 수업하고 있잖아요. 삼합은 결국은 나한테 부족한 거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을 나눌 때 일합이 있었다. 일합. 설명했죠? 네. 일합은 네. 내부에서 아니면 나 혼자서. 이합은 이건 내부냐 외부냐 아직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삼합이 되니까 이건 완전히 외부입니다. 이건 내부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일합이. 어떤 사람이 인이 있어요. 얘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내부에서 해결하면 돼요. 뭐야 어떻게 혼자서 나는 다 해결할 거야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의 인이 있고 월의 일이 있다. 이건 뭐야 혼자서 다 해결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일주는 가정궁이고 월주는 사회궁이니까 나는 가정과 사회에서 독분잘군으로 혼자서 다 해결할 거야 이 뜻입니다. 해결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뭐 혼자서 해결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라 이 뜻입니다. 너는 왕따다. 왕따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라 자기가 왕따 시키고 있대 모든 사람들을. 이런 게 독불장군이야. 천간에 갑 있다. 그래.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현실은 또, 이렇게 갑자 있으면 괜찮고, 갑인 있으면 행동도 그렇게 하지만, 천간은 갑인데, 지지는 뭐, 인호, 뭐, 인진 있는 애들은 뭐야? 생각은 그렇게 하나, 이러는 뭐, 어떤 사람,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 한마디로 너는 쌍놈의 새끼. 이됐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주현님 같은 경우는 개사잖아. 그러니까 네. 생각 행동이 똑같아요. 근데 갑자이다 보니까 뭐가 좀 불편하면 나의 본성과 인격은
이 행동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뭐 어떻게 됐어요? 약간 격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행동적인 면에서 항상 뭔가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짚어줘서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언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내면적인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줘야 돼요. 하지만 사회적 활동성과 개인적 추구 성향은 생각과 행동이 항상 일치를 이루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거 이런 사람 약 올리는 방법은 그거 하나 딱 하나예요. 어? 야,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이제 미쳐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마조 선생님은 경술경진이야. 네. 마조 선생님? 네.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성과 나의 개인적 사회적 이제 일주는 나의 사회적 완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주와 월주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일주는 개인적으로도 들어가고 사회적으로도 들어가는 거 중간 단계에 있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 나의 완성도를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의 그 개인적 추구 성향의 그 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다 결혼하는 거예요. 일주의 시기 때.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간과 시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회적 활동성과 사회적 완성도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밑에가 진술돼 있잖아요. 응?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아니면 때에 맞게 해서 유도리 있게 잘 할 수도 있지만 에이씨 여기 아니면 내가 밥 벌어 먹고 살 데 없어. 그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유도리 있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보면 이 손에 내 이름 석자를 바꾼다. 근데 또 마냥 또 한번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잘 맞춰줘. 서로 개입하면서. 근데 한번 틀어진 사람한테는요, 내가 니네 집 방향으로도 내가 인마 눈길 한번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호불호가 극명한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해주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주팔자만 보고, 나의 이제 내면에 있는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건드려 줄 수 있을까? 예? 거기다가 이제 12운성과 12인살만 대입하면요, 그냥 뭐, 소름 끼치게 맞죠. 소름 돋을 정도죠. 그러니 우리 MBTI 같은, MBTI? 그런 것이 어디 여기에 까불고 있어요, 진짜. 이게 바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고서에서 이 저자들 선인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어떻게 이제 설명했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다이 삼합의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네. 왕, 상, 휴, 수, 사라고 설명한 겁니다. 왕상휴수사. 이 왕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 서로 상자입니다. 네. 휴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나무 그늘에 쉰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 나무가 자기잖아요. 자기가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곁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나무 그늘에 쉴 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이 목은 나 자신이잖아요. 옆에 있는 이 인간들을 이렇게 옆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휴식이라는 뜻이 뭐야? 나 대신 할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근데 이 서로 상자는 내가 이 안목, 눈을 가졌다 뜻이에요. 남을 바라보는 눈을. 이게 눈목자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눈목자인지 알죠? 최현님? 네. 저는 네. 내가 눈을 가진 거야. 남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내가 벌써 안목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갇힐 숫자를 쓰고 이게 죽을 자자를 씁니다. 근데 뭐 내가 뭐 감옥에 갇혔다고 아니에요. 뭐죠? 사방팔방이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겁니다. 탈출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즉 나를 가둘 수 있는 틀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나를 남한테 안 보여줘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만의 안식처를 드디어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반성하든지 새로운 걸 계획한다는 건데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가둘 수 있다. 우리가 죄수할 때 숫자를 다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죄수에다 이 숫자를 쓴 이유가 반성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탄생하라고 이 숫자를 쓰는 겁니다. 대신 너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숫자예요, 수. 음, 사는 죽을 사자, 이 죽을 사자가 사람 죽잖아. 너 성질 좀 죽여. 그래서 뭐야? 새롭게 바로 재생하라 이거야. 혁신하라 뜻이야, 혁신. 이게 왕상휴수입니다. 그래서 왕은 원래 뭐야? 왕은 뭐야? 원래 수를 의미하는 거고, 상은 목을 의미하는 거고, 휴는 화를 의미하는 거고, 수가 금을 의미하고, 이 사는 뭐죠? 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주고, 이거를 썼는데, 이거를 해석들을 개판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왕상휴수를 지멋대로 막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즉, 사계절, 이 왕상휴수는 결국 뭐라 그러면, 이 계절, 사계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계절에서. 그 기준점 뭐야?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겨울에 왕한 겁니다. 왕은 뭐 결국은 겨울에 혼란한 겁니다. 혼란합니다. 대신 휴는 뭐 사람은 여름에 뭐야? 이제 혼란하면서 뭐가 됐어요, 이제? 예? 간결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지는 겁니다. 뭐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모습이 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는 살려고 발버둥을 쳐 혼란한 거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요건 뭐야? 목은 뭐예요? 상이에요, 상. 그 사람이 드디어 안목을 가졌다는 겁니다. 안목을 볼 수 있는 안목. 그럼 여기 뭐야? 사람이 드디어 내가 안주할 나의 바람을 막아도 안주할 것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좀 성질 좀 죽여. 이게 왕상휴수사의 본질인데 그냥 글자 있는 그대로 이건 뭐 왕하다, 왕성하다, 무성하다. 상은 뭐 서로를 뭐 배려해야 된다. 휴는 뭐 휴식해야 된다. 사는 뭐 반성해야 된다. 가둬서 죽는다. 뭐 갇힌다. 사는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개판 5분 전이죠. 그러면은 이 왕이라는 것은 뭐야? 현재를 기준으로 뭐든지 한다는 거야. 현재. 그래서 왕을 원래는 상왕휴수사가 돼야 되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상은 과거라는 거야. 과거. 과거를 살피는 거고 휴는 미래를 살피는 거고 수는 결과를 살피는 거예요. 사는 그거를 인지하는 인지력입니다. 또는 인식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상휴수사는 천간에도 존재하고 지지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왕상휴수사가 다른 말로 하면 오행입니다. 오행. 이해됐습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네. 네. 그러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간목은 어디를 관념화시킨 거라 그랬죠? 봄을 관념화시켰죠. 네. 봄의 생각을 관념화시킨 것이 간목이래요. 간목. 그러면 간목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목이 봄에 있으면 어떻게? 왕하다. 이해됐습니까? 네. 왕하다는 게 뭐야? 이거의 의미는 혼란함, 혼란스럽다. 뭘 해야 될지 혼란스럽다예요. 그러면 간목이 겨울에 있다. 겨울에 태어났다. 아니면 일지에 겨울의 글자를 갖고 있다. 아니면 시지에 겨울이 있다. 연지에 겨울이 있다. 하여튼 지금은 이 계절 월지만 봅시다. 겨울에 태어났다. 이게 뭐야? 이거 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하다. 뭐 맛이 같다 이 뜻이 아니라
상하다. 즉 안목을 키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음, 이게 상하답니다. 상. 그래서 간목일간이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거야. 상. 안목을 키우니까 상에서는 뭐 해야죠? 상은 뭐야? 떠날 채비를 갖추다, 준비하다. 이거는 떠날 채비를 하다. 떠날 채비를 하다. 이런 겁니다. 간목이 여름에 태어났어요.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휴하다. 이겁니다. 휴하다. 이게 어떤 말이냐? 단순해졌다. 혼란함과 아니면 간단해졌다. 단순이라고 해야 되나? 뭐 비슷한 용어죠. 아니면 간결해졌다. 간결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휴하다. 이걸 휴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해야 돼요? 휴하다는 뭐죠? 아니, 간결이 아니고, 쏘리. 휴하다는 뭐야, 이제? 만날 시도를 하라. 만날 시도를 해라. 누구를 만나야 돼, 여기서? 가을? 금을 만난 겁니다, 여름에. 누구? 경금을 만나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름부터.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거만하게. 주위에 사람들을 데리고 거만하게 경금들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름에. 이해됐습니까? 네. 가을은요? 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하다. 이게 먼저 간절해졌다. 좀 이렇게 어디 딱 갇혀. 간단하잖아. 그냥 너는 여기에만 있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너는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면 어떤 사람이 갑신일주야. 또는 갑술일주야.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대신 뭐야? 먹을 복은 충분하겠죠. 남들이 다 챙겨주겠죠. 네. 그럼 이 사람 뭐야? 당신은 연구 개발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는 대로 먹고 살아 이 새끼야 이 뜻입니다. 괜히 뭐 하려고 경거망동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간목이 뭘 만나면 토를 만나면 어떻게 이제 토를 보면 뭐하다? 사하다. 사하다입니다. 사하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바뀌려고 열심히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마감해야 된다. 이 사하다입니다. 이게 왕상휴수예요. 이거를 옛 선인들이 이렇게 해서 다 함축 정비를 했는데 후대에서 이걸 전부 다 잘못 판단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명리 시장이 완전히 개판 오분전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왕상휴수사입니다. 왕상휴수사 하나만 알면 돼. 여기에는 오행도 있고 음양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게 왕상휴수사예요. 왕상휴수사. 그러니까 일간별로 왕상휴수사만 알면요, 이 사람의 꽃피는 시절과 열매 맺는 시절들을 다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상휴수사는 결국은 음양과 오행의 모습, 그것을 총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이 문자로 표현한 건데 그 문자에 들어있는 표면적인 뜻만 지금 알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이면적인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 왕상휴수사랑 금묘화실이랑 그 같은 거 아니요, 아닌가요? 금묘화실은 연월 일시를 보는 겁니다. 연월일시. 네. 금묘화실은 연월 일시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아, 왕상휴수사는 뭐야? 일간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금묘화실은 사주 주인공의 성장 발달 성장과
소멸의 걸 금묘하실 또 주역으로는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네. 이 사주팔자에서 연, 월, 일시로 하는 것은 사주학이고 예? 네네. 근묘화실로 표현한 것은 이거는 기문학입니다. 네. 그다음에 원형 이정으로 쓴 것은 이거는 주역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똑같은 이 주역이 똑같은 이게 이제 이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사주학과 기문학과 주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주역을 다른 말로 하면 역경이라고 해요. 역경.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거고. 역학. 그래서 사주학, 기문학, 역학.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과거 시험에 명리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주학과 기문학과 이 역학을 다 시험 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주역과 명리학을 비교하면 주역과 비교할 건 사주학을 비교하는 거예요. 명리학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명리학에서 나온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명리학은 뭐야? 명리학의 본질은 괴상이에요, 괴상. 네. 이거는 글자가 없으니까 기호로 표시했다가 이걸 글자로 표현한 것이 명리학. 즉, 괴상을, 글자가 없던 시대에 만들어졌던 괴상을 글자로 풀어서 쫙 설명한 게 명리학이고, 그것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사주학이고, 즉, 네. 자연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기문학입니다. 자, 여기에 뭐 구성학도 다 있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문학.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뭐야? 이 자연과 인간이 보여지는 어떤 이 본질적인 뭐야? 이거는 이 본질을 살피는 것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즉 역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본질이 있고 이거는 인간과 자연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이라는 것이 기문학인데 기문둔갑은 뭐야? 기문 둔갑시켜라 이거야. 기문 뭔가 기문을 써서 둔갑시켜라. 둔갑 갑을 둔갑시켜라 이거예요. 갑이라는 뭐야? 갑은 바로 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기 생명체. 이 갑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리고 우리가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왕처럼 굴리면 안 되는 거. 갑질한다는 거예요. 왕을 둔갑시키는 겁니다. 왕은 곧 천자의 명을 받들었기 때문에 신성시 여겼잖아요. 그게 기문둔갑이어서 기문둔갑은 이제 병법으로 많이 씁니다. 즉 왕을 숨기고 이렇게 진을 짜다. 즉 환경을 이렇게 바꾸다 이거죠.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용어가 바로 금묘하시는 기문학 용어고 원형이정은 역학의 용어고 연월일시는 사주학의 용어인데 그 의미는 똑같다는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세 개를 다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원형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금묘하시라고 네. 얘기되고 연월일시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명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명리학과 주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나는 주역 학자들 보면 나는 콧방귀 껴요. 저 뭘 한다고 저거 떠들고 자빠졌냐고. 아니, 왜 그냐면 주역이 그렇게 대단했으면은 지금은 명리, 전부 주역 배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역사적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주역은 그냥 이론서예요, 이론서. 실제로는 기문학과 사주학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역, 우리가 말하는 주역 역학은 그냥 이론서예요, 이론서. 원래 근데 이 사주학과 금문학은 뭐야? 실용서입니다. 실용학문, 실용서가 되고 이건 이론서. 무슨 뭐 정역의 시기가 있고 뭐 어떤 시기가 있고 다 이론이에요. 실제로 뭐 일어나려면 나 우리 죽어서 일어나니까 신경도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걱정 막 하잖아요. 자식 어느 사람이 이제 5살 먹은 여자애가 얘 나중에 결혼 어떻게 해요? 왜 신경 쓰냐고. 그때 선생님 안 계셔요. 얘가 결혼할 나이 때는 선생님 그때 안 계셔.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죽어서 가장 끝가장 그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귀신 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일지에 뭐 좌우명가 깔려 있어가고 결혼 생활 남편 배우자 이해 그거 왜 걱정하세요? 그때 선생님 안 계시는데 네.
그래 손님이 없나 봐. 그래 손님들이 이렇게 싫어하나 봐 나를. 네. 바꾸시겠다면서요. 바꾸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처음에 바꾸려고 막 하다가 이 상대편에서 막 까불잖아. 그러면 또 이제 원래대로 나오는 거야. 네. 아니 왜 마소는 나랑 상담했는데 마소 선생님은 뭐 자식 일주에 뭐 자유모여가 있어. 그러면 배우는데 자유모여 이거 도화살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럼 내가 나 상담 난 뭐라 그러냐. 그거 왜 신경 쓰세요? 그럼 걔 인생이에요. 그리고 걔가 그때쯤 그거 하려고 할 때 선생님 안 계시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러면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다 듣고 싶은 말이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음. 그 사람은 이 단점을 커버해주는 말을 좋아해. 장점을 지적해주는 말을 아주 극도로 시작하더라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장단점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내색 안 하는 겁니다. 애써 아닌 척하고. 그래서 사람은 뭐하고 산다고? 뭐뭐 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을 지적하면 막 지랄 쌩 난리를 치고 장점을 칭찬하면 선생님 최고예요 막 그래.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해주면 장점을 지적해준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역시 그러니까 그 단점은 지적하면 안 되고 자꾸 보완해줘야 된다고 바라고 나의 장점은 자꾸 지적해주길 바라더라고 반대로. 너무 칭찬만 하면 또 저 새끼 사기꾼이 아닌가 또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나의 본인의 장점을 막 칭찬해 주는데 고지고대로 안 들어. 오씨 장점을 지적하면 좋아하더라고. 이게 나쁜 남자야. 나쁜 여자. 그러니까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들이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는가 봐. 최현님은 나쁜 여자예요? 아니요. 나쁜 여자 같은데. 네. 나는 나쁜 남자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단점을 이렇게 또 지적하면 또 쌩 난리를 쳐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단점을 이렇게 보완해주면 역시 날 생각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 음. 진정한 친구란 하수구에 빠졌을 때 추울까봐 뚜껑을 덮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래요. 죽으란 소리죠, 그게. 나오지 말고. 네. 왜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어봤자 그 냄새는 안 빠져. 하수구 한번 따랐다 사람은 그 냄새가 몇 년 간대요. 음. 그러면 어차피요. 밖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소외감을 느끼고 하다가 결국은 사회생활도 못하니까 그럴 바에 아싸리 뚜껑을 닫아서 너는 거기서 그냥 살아. 이게 경계 구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뚜껑 덮어주는데 기토일관들은요 뚜껑을 열어서 그 사람을 꺼내려 그래 막. 그게 기토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기토의 성령 중에 하나예요. 기토. 무토는 그냥 알아서 뚜껑 덮어줍니다. 이걸 경계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나도 저런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나도 남들이 이렇게 구해주겠지 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토입니다. 남 생각, 내 생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무토인 사람은 남들도 내가 하수구에 빠지면 뚜껑 덮어주겠지. 이렇기 때문에 자기도 안 덮어줘. 근데 기토들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토들의 생각은 따뜻한 생각을 해. 그게 기토가 뭐야? 이 음권이잖아요. 서로 우리 모여서 몸뚱이를 따뜻하게 높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안 얼어 죽어. 이게 기토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우리 근처에 있자. 우리 집 앞마당에서만 놀자. 이게 기토들입니다. 우리가 남이 가. 경상도에서는 우리가 남이 가 그러지만 충청도에서는 우리 그래요. 그게 기토들이에요.
아, 제 모임 중에 우리가 남이가라는 모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기토들은 절대적 인식체가 같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무토들은 반대, 상대 인생에 그러니까 서로를 항상 경계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남들도 경계하는 거고 기토들은 그냥 자기 한계점, 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한계에 빠지는 겁니다. 그 한계와 경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은 한계가 되지만 밖에서 날 보면 또 경계가 되니까 무기토는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토라고 느끼지만 외부에서 봐도 난 내가 무토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새끼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근데 기토는 뭐야? 저 새끼가 나를 왜 찌르지?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자기가 방어 기제를 하는 건데 남편에 봤을 때는 저 새끼는 찔르려고 폰만 잡아도 몸을 움츠리네. 아주 경계 구분이 뚜렷한 놈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거든. 나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기토는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술충명이 무기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다가 기토를 안 쓰고 무토를 쓰는 거고, 즉, 다 그 쓰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미토에는 무토를 써야 되잖아요. 양권에 있으니까. 거기 기토를 쓴 이유가 돼 있고, 뭐, 술에다가 기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이게, 바라보는 양면의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럼 결론, 그 결론. 선생님 그때 말씀하실 때 술토의 무토는 기토스럽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네, 기토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네, 미토의 기토는 무토스러운 거예요. 네, 네. 사람이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죠. 여기 오늘은 그래서 우리 왕상유수 이 고전 철학을 그 명리를 읽어보면 왕상유수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했는데 그거는 다 고전에 있는 그 원문의 글자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고 원문의 해석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놨어요. 결국은 음양의 이치는 별로가 어디 있다고? 바로 왕상휴수에 있다는 거죠. 왕상휴수가 저 계절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절에 존재하는 것은 뭐가 오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음양의 이치는 오행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네. 음양의 이치는 간단한 겁니다. 위와 아래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네. 위에서는 아래.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음양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내지는 현상들이 바로 오행이 되는 겁니다. 음양은 반드시 정지하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운동한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행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빈 곳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그러니까 음이 양으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양에서 이게 음이잖아요. 양에서 뭔가 내려오는 과정을 어쩌고 저쩌고 그 중간에 여기서 이게 남겨진 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로 목화토금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음의 시작은 수가 되는 거고 양의 시작은 아니죠. 양의 시작은 수라는 음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음의 시작은 화라는 양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네. 그것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이 드러난 것을 목이라고 한 거고 이렇게 드러난 걸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현상으로 발현되더라. 이거를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오행의 이 이치는 결국은 음양이 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양과 오행의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이 뭔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잖아요. 오행에다가 운동이라는 거 쓰면은 이 중복된 말이 이 행자가 단일행인데 거기다 오행 운동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죠? 네. 선생님, 최연 선생님, 네. 역전압이 잘못된 글이 아니에요. 역전압. 이거 역전이 앞전자인데 중복되는 거예요. 드럼통. 네. 이 드럼이 통이란 뜻이에요. 통통 뜻이에요. 어?
깡통 뭐 이런 것들. 어? 근데 역전압 잘못된 우리가 무슨 역전압 커피숍 그런 말이 엄청 많아요. 역압이라고 해야 되고 드럼통 드럼 자체가 통인데 무슨 드럼통 중복되는 글자들이 엄청 많은 거. 오행 운동이 어딨어? 행자가 운동인데 단일 행자인데 5가지 정지의 5가지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오행 운동이 어딨어요? 이 음양이 운동하는 거지 오행이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이 지지에다 지장간을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지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지장간에 있는 식간, 즉 12지를 움직이는 것은 지장간의 식간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간으로 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지지가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그 본질은 뭐야? 그 식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 어느 날 갑자기 있던 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생겨나는 거고. 그게 지장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지지만 보기 때문에 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아래에 있는 지장간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식간이 천간으로 있을 때는 에너지가 되지만 지장간에 있을 때는 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파동을 일으키죠. 입자는 진동을 수반된다는 겁니다. 뭔가 진동이 확장되든 축소되면서. 하지만 에너지의 파동은 확장 축소가 아니라 뭐야? 진폭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로 많이 올라가고 아래도 많이 아니면 이렇게 평범하게 흐르냐. 그게 에너지의 파동이고 입자의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 진동이라는 것은 뭐야? 확장 축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파동은 뭐예요? 진폭이 결정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냐, 아래로 내려오냐, 아니면 중간에 유지하고 평판에 가냐. 이렇게 진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파동은 진폭이에요, 진폭. 진동은 뭐야? 확장과 축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 자체는 그냥 오행을 빼고 그냥 오운동 5가지 운동이라고 하면 되는데 오행이라는 글자 자체가 운동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역전압이라고 쓰는 거 똑같은 거 드럼통이라고 쓰는 거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한 드럼이라고 하세요. 한 드럼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한 통 주세요. 그러면 돼요. 네. 역 앞에서 보자 해야지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역전다방, 역전압다방, 역전압다방은 잘못된 거예요. 역압다방. 이해됐죠? 네. 네. 이게 이제 왕상유수사는 결국 뭘 설명했다? 오행의 상관관계라 거기는 반드시 음양이 있다. 그럼 결국 오행은 음양이 결국은 그런 역으로 도출해 보면은 오행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만이 제대로 된 질서를 갖게 갖출 수 있구나 이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균형이란 말을 다 혼용하고 있는데 균형과 질서는 틀립니다. 질서는 질서는 규칙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균형이라는 것은요, 이 물질도 정신적 노동으로 얻는 게 있고 육체적 노동으로 얻는 게 있다고 분명히 나 말했죠. 네. 그럼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표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있고 뭔가 유지하면서 맞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출하면서 맞추는 것을 우리는 생의 관계라고 하는 거고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극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근데 여러분들 균형 그러면 균형은 뭐야? 그곳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균형이에요. 뭐 평평하게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우리가 시소를 탈 때 시소가 이렇게 똑바로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타면 반드시 물론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 사람과 나의 무게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미묘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정확하게 우리 실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시선은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균형을 잡으면 어떤 균형을 잡아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균형 잡지. 저 새끼가 위로 올리니까 나는 안 올라가려고 균형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저 단오날에 그네 타봤잖아요. 그네가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균형 잡으려지 그네가 안 움직이려고 균형 잡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균형에는요, 표출적 균형이 있고 유지적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명리용어로 생과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균형과 질서는 틀린 겁니다. 균형은 규칙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형을 잡는 데는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다,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다 그러면 뭐 똑같이 뭐 이게 아니라 표출적으로 유지하냐, 표출적으로 하냐, 유지적으로 하는 거야. 균형을 맞추다, 균형을 맞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요, 때로는 대립적 모습으로 유지적 균형을 이루겠지만 또는 표출적 모습으로 한쪽으로 쏠려서도 균형을 맞춰요. 그게 바로 병화와 임수를 볼 때는 뭐야, 이거는 극의 모습으로 뭔가 유지하려고 하면서 균형을 이루지만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 뭐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이 모습은 극이잖아요. 예? 한쪽 네. 방향으로 표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대립이라고 하는 거고,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의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존. 뭐 이거 누가 의존하겠습니까? 정화? 임수가 의존하는 거예요. 음, 절대로 정화가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임수가 의존하는 겁니다. 임수는 정화가 없으면요, 이제 병화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임수는 반대로 병화는 정화가 없으면 나의 정보를 임수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임수는 개수가 없으면, 병화는 개수가 없으면 임수가 전달해 주는 걸 절대 받을 수가 없고, 임수도 개수가 없으면 내 정보를 절대 전달해 줄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의존은 양간들이 의존하는 거예요. 그 양과 음이 만나면요, 의존성 성향이 가는 게 양이 의존하는 겁니다. 네. 이 음은 병화가 정화 만나면 병화가 정화를 의존하는 겁니다. 임수에 만나면 임수가 정화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단, 요 사이에 조건이 붙는 겁니다. 과연 이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냐는 이 조건을 반드시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즉, 임수 안에 금이 많으면은 이 조건이 맞는 거고, 병화 안에 목이 많으면은 그 조건이 부합되는 겁니다. 왜? 병화와 임수는, 이 병화는 뭐가 있어요? 병화는 가물의 시간을 축적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경신의 시간을 축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계속 있어줘야지 되지만 이게 없으면 뭐야? 뭐 서로 의존하다 나중에 무조건 깨집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살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요즘에 내가 쭉 써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규반 2기들에서 내가 1기 때는 내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그냥 강의 시간으로만 설명했지만 이 글로서 이렇게 쭉 풀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왕상휴수사에 대해서 점검한 뒤 왕상휴수사는 결국은 음양과 오행을 이렇게 함축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그거의 해석이 아직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치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왜?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그만큼 타 학문보다는 훨씬 더 이 자연을 바라보는,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30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네. 네.